중용 제17장입니다.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순임금은 기 대효야여. 여자는 감탄으로 쓰는 말이고요. 순임금은 큰 효자이시다. 그래서 유사 일의 최고의 효자를 순임금으로 칩니다. 그 순임금은 크게 큰 효자이시다. 그 부모 마음하고 하늘 마음이 똑같은데요. 그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 최고로 훌륭해지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최고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훌륭해야 되고요. 가장 건강해야 되고요.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부자가 돼야 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한 사람이 순임금이다. 이제 그래서 최고로 효자이시다. 덕은 마음의 능력이거든요. 마음으로는 성인이 됐고, 그 지위의 높이로는 천자가 됐고, 부유하기로 치면은 사회 안을 다 가졌다. 종묘에서 잔치를 해줬고, 그 대대로 순임금을 종묘에서 잔치 그 제사를 지냈고, 자손들이 그 제사를 다 보존해 갔다. 그러므로 대덕은 크게 그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덕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크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지위를 얻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녹을 받게 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름을 얻게 된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장수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천지생물, 하늘이 만물을 낳고 기를 때 반드시 그 재질에 인하여 더 독하게, 더 돈독하게 한다. 그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자기의 재질에 따라서 그걸 더 강화시켜 주는 게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배지. 제자는 자기가 자신을 열심히 가꾸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더 잘 되도록 배양을 해주고, 경자, 자기가 게을러서 자꾸 기울어지는 사람은 엎어버립니다. 하늘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밀어 없애버리고, 잘 되는 거는 북돋아주고, 이것이 하늘이 만물에게 하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심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시원찮은 건 없애버리는데요. 이 가을에 이제 열매가 잔뜩 열려가지고 겨울에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그 겨울에 가을에 떨어진 모든 열매한테서 싹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 없이 싹이 나면요. 하나도 못 살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늘이 추위라는 무기를 가지고 시원찮은 건 다 없앱니다. 그리고 알찬 것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 중에 시원찮은 건 다 없애고 괜찮은 건 남겨놓고 또 없애고 남겨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괜찮은 거 거기에서 싹이 나서 이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없애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남겨두는 것보다가요. 그러면 이 세 개만 필요하면, 씨앗, 세 개의 씨앗만 필요하면 세 개만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수많은 그 열매를 다른가? 세 개만 달아놓으면 이 세 개는 안 큽니다. 잔뜩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열심히 큰다고요. 그래서 제일 큰 거, 제일 잘 된 거를 남겨놓으면 무럭무럭 자라는데요. 그래서 뛰어난 거를 만들려면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뿌려놓습니다. 뛰어난 걸 만들려면. 그러면 가장 뛰어난 생명체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만들려면 얼마나 뿌려야 될까요? 2억 개 뿌린다는 거예요. 2억 개. 한 개만 필요한데 왜 2억 개를 뿌리냐? 큰 거 하나 만들려고 해요.
큰 거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1억 개만 돼도요, 임신이 안 된대요. 1억 개 이하로 떨어지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농담했습니다. 그 국회의원하고 정자하고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 될 확률이 2억 분의 1이다. 뭐 이런 농담을 했었죠.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지구는 생명 있는 별이거든요. 지구는. 그래서 지구의 생명을 하나 유지하려면 생명 없는 별이 한 2억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래서 화성에서는 아마 못 살 겁니다. 한 2억 개 넘어가면 사람 살 수 있는 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기본입니다. 제대로 될성 부른 거는 이렇게 더 북돋워 주고 비실거리는 거는 그냥 없애야 하는데, 그러면 하늘이 잔인한 거냐? 잔인한 게 아니고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시경에서 말했습니다. 가락군자, 아름답고 즐거운 군자요. 헌헌 영덕이로다. 헌헌 영덕, 그 맑고 아름다운 덕이 있도다. 의민, 의인, 백성들에게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민과 인을 구별해놨지 않습니까? 민과 인을요. 군자는 이때 이제 왕 임금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이기도 한데, 백성들에게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이거는 고대에 가면요, 그 조선 땅, 중국 땅 이렇게 있으면 중국 땅을 이렇게 잘라서 서쪽은 민이고 동쪽은 인입니다. 인, 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문화의 발원지가 어딜까? 옛날에요. 중국 땅이 아닙니다. 문화의 발원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날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어를 읽게 되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가 여기 가서 살고 싶다. 저 한국 땅 동이지방에 가서 살고 싶다. 공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공자의 사상의 발원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이 인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민이 사는 곳인데, 나중에 시대가 흐르면서 이쪽 사람들이 더 그 차원 높은 사람이고 이쪽은 서민이라고요. 그래서 인은 나중에 귀족이라는 뜻이 되고 민은 일반 백성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인이 나중에는 한국인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인자가요. 그래서 인이 이이고 그것도 인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 인은 한국인을 지칭하는 명사였는데, 한국인이 우수하고 닮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너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 인인데요 이렇게 답하죠. 민인데요 라고 안 하고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그만 인이 됐다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이제 중국 사람도 유럽에 가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코리안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일본인도 코리안 이렇게 말하고요. 한국이 잘 나가면 그러면 동양 사람 다 코리안 돼버리죠. 나중에 서양 사람도 코리안 돼버리죠. 그래서 이 인이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쓰이는 용어로 된 겁니다. 근데 아주 고대로 올라가면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고유한 명사였다고요. 그게 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인이 사람의 표준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시대에 이제 한국 문화가 발달을 하고 한국 예술이 확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한국 철학이 다시 이렇게 세상을 움직일 때가 되면 아마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코를 꽉 자르고 이러겠죠. 이제
딱 재보고 이건 너무 크다 해가지고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에게 어울리고 인에게 어울린다는 것은 이때 시경에는 아직도 민과 인의 기준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로구천, 하늘에서 녹을 받는다. 이 군자는 하늘이 녹을 준다. 보우명지, 하늘이 보존하고 돕고 명령을 내린다.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네가 임금이 되라 이렇게요. 하늘이 명을 내리는 건 모든 백성이 지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심이 천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천신지, 그래서 하늘이 돕고 백성이 따르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거듭거듭 명령을 내려준다. 그러므로 대덕은 큰 마음 능력을 가진 자는 반드시 천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이 있기나 하느냐? 예. 부정해버리죠.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늘이 자꾸 하늘 하는데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돼버렸냐? 서양이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느님을 부정하고 과학을 믿기 시작해서 과학의 힘으로 무기를 개발해서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서양 근세 철학을 공부해서 그 사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서양 근세 사상은 하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늘을 깔고 있는 철학, 공자, 예수, 석가모니 뭐 이런 철학자들은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그 하늘에 대한 이런 생명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 이야기하면 그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이제 이 하늘의 의미가 되살아날 때가 됐습니다. 그 하늘이 기본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 한 마음이 하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가 있고 나가 있다 이럴 때에 이건 몸이라고 하면 너의 마음은 너의 몸속에 있고 나의 마음은 나의 몸속에 있다. 이게 이제 서양적 방식인데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 가서 한 마음 이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데요. 최근에 서양에서 한 마음이라는 두툼한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학자들이 이제 한 마음이라는 게 없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쓰는 이런 한 마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마음이라는 말 쓰기 시작하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앞서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용 제18장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무자 기유 문왕호 걱정이 없는 자는 아마도 오직 문왕일 거다. 문왕은 걱정이 없다. 그래서 제일 걱정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가 훌륭하고 아들, 딸이 훌륭하고 부부 사이가 최고고 그겁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왕계위부, 왕계를 부모로 삼았고 그 최고의 이 아버지가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셋째 아들이 왕계입니다. 그 셋째 아들이 삼형제 중에 가장 훌륭해서 그 전통을 이었고 그 아들이 문왕입니다. 그 문왕의 아들이 또 무왕입니다. 무왕이 아들이고 왕계가 아버지다. 최고인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왕계가 작지 일을 시작을 해놨습니다. 왕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시작한 왕업을 문왕이 이었고 그 문왕의 일을 아들 무왕이 또 계승했다. 무왕이 태왕, 왕계, 문왕의 실마리를 도왔어. 예. 그러니까 문왕의 할아버지가 태왕이고요. 태왕. 아버지가 왕계고 그 자신은 이제 문왕이고 그러니까 무왕에서 보면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 세 사람으로 이어져 온 그 왕업을 도왔어. 이어서 한 번 융이 예. 융은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옷 전투복을 한 번 입고 천하를 가졌다. 그런데도 몸이 불실천하지현명 천하의 뛰어난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무왕이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왕을 죽였으니까 저 임금을 죽인 아주 몹쓸 인간이다 라는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는 명예를 잃지 않았다. 천하의 현명한 드러난 명예를 잃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예.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다라고 하면 워낙이 잘못된 정치가 이어져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면 그래서 온 백성이 받아들이고 환영을 했다면 그거는 하늘의 뜻이었다. 그래서 욕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높은 지위로 보면 천자가 되었고 부유함으로 보면 사해의 안을 가졌다. 종묘에서 제사 지냈고 그 자손들이 그 제사를 보존해 갔다. 그런 의미에서는 걱정 없이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문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왕이 사실은 이 공자는 그 요임금, 순임금, 또 우임금, 당임금, 문왕, 무왕 이렇게 이어져 오는 덕 있는 천자를 쭉 받들어서 설명을 해 가는데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문왕, 무왕은 주나라 임금이었고요. 주나라 임금이었고 주나라 임금은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을 죽이고 이제 크게 확장한 나라입니다. 은나라는 또 그 이전에 저 하나라, 여기 하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인데 하은주 대개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라, 주나라는 같은 서부족이고 은나라는 동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은나라는 우리 동이족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은 서부인이 동이족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주나라가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이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슬픈 역사인데 문왕은 주나라의 문왕은 그 실제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근데 문왕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동이족의 그 이런 어진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이름이 태임입니다. 태임. 그래서 현모양처의 표준이 태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임자를 많이 따라갑니다. 뭐 사임당이니 무슨 임자가 많이 이렇게 태임을 이제 따르고 싶은 그런 이제 어떤 염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임의 영향으로 문왕은 그 동이족의 어진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문왕을 굉장히 높이 받들긴 했는데 동이족으로 보면 어쨌든 좀 씁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경자 쪽에 보면 예. 중나라 문왕이나 문왕이 이런 사람들을 서이족이라 하죠. 예, 서이라 그러죠. 그것도 이자는 도란 게 있잖아요. 그걸 왜 서이라고 하느냐 하면 저쪽에서 하는 그 왜 서이라고 하느냐 하면 동쪽만인데 왜 서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그 이라는 글자가 이 동이족인데 이 왜 이라고 했느냐? 키가 큰데 활을 잘 쏜다는 뜻입니다. 키 큰 활제비라는 뜻인데 이거는 한국인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을 다른 말로는 또 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를 사전에 찾으면 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인은 뭐냐? 이것도 별명입니다. 사람이 둘이 있는 겁니다. 혼자 있질 않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혼자 식당도 잘 안 가고 혼자 술집에 안 가고 극장 혼자 안 가고 그래서 특이하게 둘, 셋 이렇게 가지 혼자는 안 간다. 그래서 요 인자라는 것은 그 동이족 한국인에 대한 별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인이기 때문에 인은 굉장히 그 훌륭하게 표현하는 거고 이도 굉장히 훌륭하게 이제 표현되는 그 말이고 단어인데 한국인은 좀 그 특징이 뭐냐면요. 훌륭한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요. 나쁜 사람은 아주 고약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을 모래시계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모래시계는 여기 모래가 많고 여기 모래가 많고 여기는 없거든요. 중간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정말 훌륭하고 고약한 사람은 아주 고약하고 이렇게 아주 갈라집니다. 그래서 군자냐 소인이냐 이렇게 확 갈라지는데 서양인이라든가 그런 일본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럭비공 같아서 훌륭한 사람도 아주 적고 나쁜 놈도 좀 적고 대충 보통 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데요. 그래서 한국인이 이렇게 좀 시원찮은 한국인이 돼버리면 인간 무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힘든 나라에서 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걸 높이 이렇게 받들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나가니까 이쪽 사람들을 서쪽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울분이 맺혀가지고요. 원래 서부족은 물질주의가 강하고 힘을 중시했는데 무시를 당하니까 힘을 길러가지고요. 은나라를 이제 멸망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자가 굉장히 그 부러운 글자인데 이가요. 그런데 멸망시키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앙심을 품어서 그거를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뜻을 바꿔버립니다. 오랑캐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럼 오랑캐 이 이러는데요. 원래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키 큰 활제비고 어진 사람 이런 뜻인데 이제 뜻이 바뀌어버린 거죠. 나중에 또 한번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본에 이 사절단 이렇게 가면 장사진을 칩니다. 일본에서요. 그래서 그 조선 사람 한번 만나면 횡재를 하고요. 완전히 뭐 그 가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관에 조선 사신이 한 사람 왔다 그러면 장사진을 치고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그 종이에 자기가 그 시를 하나 적당히 써가지고 좀 평을 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빈 종이 이만큼 갖다 놓고 이제 답시를 하나 이렇게 휙 이래가지고 던집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문을 열고 이제 나가가지고 돌아서서 막 행복하게 이걸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갑오가 되고 값도 무지 비싸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무시당하고 국가적으로 창피해가지고요. 국법이 정해집니다. 나라에 허가 없이 조선 사람 만나면 엄벌에 처한다. 법이 만들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인이 조센징이거든요.
그렇게 만나고 싶고 부러운 사람이 조센징인데 하도 무시를 당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참 우리한테 나쁜 짓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간에 무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그걸 무식하다고요. 그 무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이 이렇게 만나면 분만 하나 가지면 언제든지 대화가 됩니다. 말은 안 통해도 필담을 하거든요. 필담을 하는데 일본인은 작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컨대 하기시습지라는 이제 글자가 있으면 우리는 하기시습지 이렇게 읽거든요. 그리고 하기시습지 외워버립니다. 하기시습지 불역여로 뭐 유봉자원방내 불역낙호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줄줄줄줄 리듬이 있게 이렇게 읽고 작문도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50개밖에 안 되니까요. 못 읽어요. 읽으면 가꾸지, 지, 시, 지 뭐 이러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읽으니까 일본에는 어떻게 읽느냐. 아예 풀어 읽습니다. 하기시습지라고 읽지를 않고 배우고 때로 이것을 익히니 기뻐지 아니한가 이렇게 읽어버려요. 아예 하기시습지라고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리듬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작문이 굉장히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는 뭐 농사 짓던 사람도 막 이 사서삼경을 다 외우고 이러는데 문장력이 하도 시원찮으니까 엄청나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간 우리한테 무시를 당했다고요. 그 열등감이 꽉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양에서 무기가 들어오니까 울분이 있고 하니까 그 무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국한테 복수하러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처참하게 당하는데 그때 조센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오랑캐라는 뜻으로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조센징 그러면 한국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센징 그러면 막 열받고 이러는데요. 원래는 조선인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뜻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시하는 추한 한국인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무시해 놓으면 그걸 다 당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건 좀 각성해야 될 일인데요. 그래서 이가 동쪽 사람이라는 뜻에서 오랑캐라는 뜻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의미가 서쪽 오랑캐도 서이, 북쪽 오랑캐라도 북이, 남쪽 오랑캐도 북이, 참 남이, 동이 이래서 사이라고 합니다. 사이. 사방 오랑캐 그래서 사이라고 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는 동이족인데 이제는 오랑캐라는 뜻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이가 되는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도 이런 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초창기에 중국에 갔을 때 못 산다고 막 굉장히 무시하고 이랬었습니다. 달러 가지고 와서 너 처음 봤지 이래가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그런 단점이 약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그 예. 문항이 그 뭐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 했는데 예. 그 문항의 그 큰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먼저 배급고가. 아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배급고 만두를 해가지고 죽고 막 그랬죠. 그걸 제가 잘 모르겠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예.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자식의 제일 큰 부류는 아버지보다 먼저 부모님보다 그렇죠. 먼저 먹는 것이고 예, 예. 그 부모가 볼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자식이 먼저 보내는 그런 거죠. 예. 배급고가 먼저 보냈는데 예. 그것도 자기 때문에 예. 그 문항 때문에 배급고가 죽었는데도 과연 문항이 그렇게 걱정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그 무왕을 아들의 대표로 봐버린 거죠. 무왕을. 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 최고의 계승자가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왕계 문왕 무왕으로 이어가는 최고의 흐름을 두고 가장 그 든든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점을 봐버린 거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왕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계력이 그 죽을 때 그 은나라 왕한테 해가지고 예. 감옥에 갇혀가 그렇게 막 골목 그 집으로 유인당해가지고 예, 예. 거기서 굶어 죽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 그 문왕의 아들들은 문왕의 형들은 예, 다 예. 죽었어요. 음. 그러니까 노란개로 도망가고 아, 그리고 문왕이 살았던 이유는 뭔가면 그 당시에 문왕이 제일 막내인데 예. 종목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문왕의 어머니는 그 종으로 들어가면서 저놈은 뭐 애니까 살이 좋나 해가지고 살이 좋는데 크게 나중에. 네, 지금 어머니가 항상 전복이면서 키우면서 내가 아버지 죽인 사람, 내가 형들 죽인 사람은 바로 은나라다. 아. 계속 그걸 주시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어릴 때에 그 종의 아들 비슷하게 돼버렸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가양.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행한 게 많네요. 네, 맞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는 그 계통이 최고로 훌륭한 아들, 최고로 훌륭한 아버지 그렇게 이어졌다. 그것만 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것이 중용은 그 부분이 거기 한나라 때 요소가 좀 끼어 들어간 게 있어서 조금 여기서는 이 문장은 또 어떨지 몰라도 조금 그 한나라 때 요소도 약간 그런 게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다 그대로 믿기는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굉장히. 예. 총이 많아요. 근데 다 죽고 그랬군요. 다 죽고 도망가고 그 여자들은 다 첩으로 그 종으로 보내요. 그 주나라나 하나라는 계통을 굉장히 강조해서요. 왕에서 아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은나라는요. 왕에서 아들로 안 넘어가고 동생으로 갑니다. 동생으로 갔다가 또 조카한테 갔다가 또 동생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우리 그 은나라는 한국하고 비슷해서 한국 사람은 효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자는 아버지 생각을 해서 자기 아들한테 주기보다 동생한테 준다고요. 효자일수록 그 형제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계승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주나라는 그런 동생으로 가지 않고 이 계통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거를 강조해서 이제 그 계통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것은 이제 한나라 때 제일 확립이 되니까 아마 한나라 때 요소가 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무왕이 말년에 천명을 받았다. 이제 황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덕을 이루어서 주공은 무왕의 동생입니다. 주공은요. 그래서 그 무왕이 죽고 난 뒤에는 아들이 성왕인데 어려가지고 그 정치는 무왕의 동생이 다 했습니다. 그 주공이 정치를 다 하고 그리고 조카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성왕이 자라고 나니까 이제 주공이 물러났죠. 그 조카한테 이제 정권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세조가 이제 조카가 어린 단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조가 자기가 닮으려고 했던 사람이 주공입니다. 나도 주공처럼 해야지. 그러다가 저 최악의 경우로 조카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주공처럼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공이 예를 잘 알고 큰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왕, 무왕의 덕을 이루어서 태왕, 왕계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태왕과 왕계는 왕이 아닌데 이제 문왕부터 이렇게 왕인데 그 조상도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합니다. 상제성공 이 천자지례 위로 선공을 제사 지낼 때는 천자의 예로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황제가 되면 천자면
문왕 아버지도 천자의 그 예로서 제사를 지내고 문왕의 할아버지도 천자의 예로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실제로는 천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이 예는 다로, 제후, 대부, 급사서인 이런 예는 도달한다. 제후도, 대부도, 사나, 서인에게까지 통한다는 겁니다. 서인도 서민인데 그 사람이 무슨 서인집에서 영의정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도 이제 그 벼슬을 이렇게 사후에 높여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영의정이면 영의정의 기준으로 제사를, 아버지 제사, 벼슬 없었던 아버지라도요,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 아들 벼슬 기준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건 서인에까지 똑같고요. 부의 대부, 아버지가 대부였고 아들이 사였으면 장례는 그 아버지를 장례 지낼 때는 대부가 죽었을 때는 대부로서 장례를 지냅니다. 제사는 사의 예로 제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사고 부모가 대부면 장례는 대부식으로 하고 또 대부를 제사 지낼 때는 사가 제사 지내니까 사의 기준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사는 제사 받는 사람 기준이 아니고 제사 지내는 사람 기준으로 그 지내는 사람의 예법, 그 지위대로 지위에 맞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또 아버지가 사고 아들이 대부가 되면 장례는 아버지 그 지위로 장례를 지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는 사의 예로 제사는 아들이 대부니까 대부의 예로 제사를 지내는. 장례식은 당사자 지위고 제사는 제사 지내는 사람 기준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지상은 1년상입니다. 1년상. 3년상은 이제 부모한테 3년상이고 아마 삼촌 이런 경우는 1년상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1년상은 대부까지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대부까지. 그러니까 그 왕은 1년상이 없는 거죠. 삼촌이 돌아가셔도 상 안 입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대부까지는 해당이 되고 왕은 해당이 안 된다. 3년상은 어떻게 되느냐? 천자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상은 귀천이 없이 다 똑같다. 다 하나다. 그런데 1년상 뭐 이런 거는 이제 황제는 안 지내고 대부까지만 그 상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뭐 그런 철학적인 게 별로 없고 해서 좀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부모 제사를 지냈다. 지내고 난 뒤에는 천기위 부모가 있던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서 그 예추억을 또 한번 느껴보고 행길에 부모가 행하던 예를 다시 한번 이렇게 행해보고 그러니까 부모를 추억을 따라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해봅니다. 예? 하나 넘어가 버렸나요? 이거 하나 넘어가 버렸네요. 19장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공자 말씀하셨다. 무왕과 주공은 달효다. 대효가 아니고 뛰어난 효자다. 무왕과 주공은요. 대저, 효라는 것은 선계인지지 남의 뜻을 잘 이어가는 거다. 이 남은 이제 아버지죠. 다른 사람은 이때 아버지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머니의 뜻을 잘 이어가는 것. 선술인지 사자. 부모의 일을 잘 계승하는 것. 이게 효자입니다. 춘추에 봄과 가을에 조묘, 할아버지의 사당을 수리하고 봄에도 한번 수리하고 가을에도 수리하고 진기, 종기, 제사 지내는 그릇들을 꺼내가지고 한번 쭉 진열을 하고 그것도 다 한번 닦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슬기, 의상, 그 제사 옷들, 제복들을 다 꺼내가지고 한번 다시 이렇게 설치해서 그
이렇게 먼지도 털고 뭐 이런 거 하겠죠. 천기 시식, 그 다음에 그 때에 맞는 음식을 또 한번 올립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의 음식을 또 사당에 올리고, 가을에는 가을의 음식을 사당에 올립니다. 종묘질에는 종묘에서 지내는 예는, 종묘는 이제 가정이면 사당이고 나라라면 이제 종묘가 되죠. 종묘에서 제례를 지낼 때는 소목의 차례를 정하는 수단이 된다. 소목의 차례를 정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소와 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학렬에 따라서 이 사당에 가면 이 빛이 들어와서 밝을 소자인데, 여기에 시조의 위패가 여기에 있으면 그 다음에 밝은 쪽에 그 다음에 시조 다음에 첫째 아들 이렇게 손자 여기,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4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사당에서요. 그래서 위패가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소고 이쪽이 목이 되는 거죠. 그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쭉 서열이 정해지는데, 그게 제사에 참여할 때도 참여하는 사람도 학렬의 순서대로 줄을 섭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무슨 이제 아버지 학렬이면 그 다음에는 아들 학렬, 손자 학렬 이렇게 이제 서는데, 그 순서를 정하는데 왜 그렇게 정해놓냐 하면 자기 자리가 그러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 학렬에 따라서 위치가 딱딱 정해지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리가 있는 건데요. 왜 그렇게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느냐 하면, 외부에 바깥에서 활동을 할 때 제일 소외될 때가 언제냐 하면 자리가 없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회사 같은 데서도 아주 고약한 사람이 좀 회사에 그만뒀으면, 나가줬으면 좋은데 내보낼 수는 없고 이럴 때 책상을 없애버리는 거죠. 사무실에. 그러면 와서 자기 자리가 없으면요, 그 며칠 못 갑니다. 종일 화장실에 앉았다가 이게 며칠 하다가 보면 그만 못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설 자리가 없다는 거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자기 그 위치가 없다는 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장소가 제사 지낼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면 이제 당당히 대접받고, 너는 이 자리야, 이렇게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소목의 위치대로, 학렬의 위치대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데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장관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우의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장관이 학렬이 낮다. 그러면 제일 뒷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명색이 장관인데 제일 뒷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좀 서운하다고요. 그럴 때에 이제 그건 또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일 뒷자리에 있는 장관한테 무슨 초헌관을 준다든가 헌관을 이렇게 시켜서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순서대로 헌관을 정한다. 이런 거는 이제 귀천을 분별하는 수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 능력에 따라서 또 순서를 정하는데요. 예컨대 축문을 잘 읽는다든가 이러면 뒷자리에 이렇게 있기보다는 또 축관을 시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또 그런 분위기를 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는 것은 현명한 능력, 그거를 잘 구별하는 거고요. 여수, 하위상, 이거는 뭐냐? 여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 여자입니다. 군대에 가면 여단 이럴 때 여자를 쓰는데요. 많은 사람의 군사가 많이 모인 것도 여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이 수는 이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음복주를 마시죠. 그럴 때 보면 학렬이 낮고 젊고 한 사람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아무 하는 일도 없거든요. 그러면 또 소외감이, 하는 일이 없으면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 술주전자를 줍니다. 제일 할 일 없는 사람한테. 네가 이걸 가지고 모두에게 따라드려라. 그러면 또 역할이 주어지죠. 그래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이렇게 술을 따로 드리게 하는. 그래서 모두한테 다 역할을 주면 다 이제 소외감 없이 다 만족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소위 최천, 가장 낮은 사람에게까지 다 역할을 이렇게 전달해 가는 거다. 연모, 잔치할 때, 제사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잔치라는 건 이렇게 일종의 파티 같은 겁니다. 제사 지낸 음식을 다 모여서 먹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학렬이 낮아가지고 뒷자리에 우두커니 앉았고, 능력도 없어서 헌관도 못하고, 또 축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뒷자리에 앉았으면 노인들은 또 서운하거든요. 노인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럴 때 잔을 제일 먼저 드립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연모, 잔치할 때 그 머리털의 색깔에 따라서 제일 나이 든 사람 순으로 이제 술잔을 돌리죠. 그래서 그것은 치는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또 한 번 또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나이를 왜 치라고 할까요? 나이를. 나이에 따라 이빨이 그 소가 보면 맞습니다. 소는 이빨 보면 알거든요. 이빨이 5개면 5살이고 6개면 또 6살이고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빨 그러면 그게 나이입니다. 그 소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사람 그렇게 동물한테서 유래된 것을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꽤 있습니다. 사람이 겁을 내는 걸 뭐라고 하냐? 꼬리를 내린다 이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에서 유래한 겁니다. 개가 자기가 이기지 못할 상대를 만나면 꼬리를 딱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도 겁먹는 걸 꼬리를 내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 아버지 제사였다면 아버지가 평소에 계시던 데를 가서 한번 밟아보고 아버지가 하던 예를 또 한번 행해보고 아버지가 활을 잘 쏘셨다면 거기 가서도 우리 한번 쏴보고 또 아버지가 음악을 잘 연주한 그 북을 잘 두드렸다면 우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그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경기소존. 아버지가 존경하던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아버지가 친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으면 개를 사랑했다든가 또 누구 사촌 동생을 친하게 했다든가 그분을 가서 또 우리가 애정을 표현하고 사사여 사생 그 돌아가신 분을 섬기기를 마치 산 사람 섬기듯이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살아 계실 때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그 논어에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제사를 싫어하는데요. 특히 부인이 어떤 부인인가 나는 제사가 싫다 이런 책을 써서 많이 팔렸는데요. 그 제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이름을 요새 같으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행복으로 가는 축제 이렇게 해요. 제사는 축제입니다.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6분 제사 있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데 우리는 1년에 파티를 6번 한다 이러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제사의 의미 자체는 제일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장소, 기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다,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제삿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제사 때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되게 보고 싶으면 사진을 보는 수도 있거든요. 그 사진은 종이인데 그 종이 보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마음으로 만나집니다. 그것처럼 제삿날 가면 부모 만나는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만나는 거냐?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만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죽어 없어진 게 아니고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하늘 마음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욕심이 있고
하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리운 것은 부모의 하늘 마음이 그립지 욕심은 그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하늘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있습니다. 우주에 이 하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부모 마음하고 하나입니다, 그게. 근데 부모가 계실 때는 입을 통해서 전달됐지만 느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왜 이렇게 배고파? 이건 하늘의 마음이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있고 몸은 없어졌잖아. 안 없어진 겁니다. 물이 얼음으로 이렇게 모였다가 도로 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형태만 바뀌었지 안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모였다가 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늘 기운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하고요. 땅 기운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기운을 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혼백이라고 하죠. 혼백. 그러니까 혼백은 그 아버지의 몸이 그 하늘로 가 계신 부분, 땅으로 가 계신 부분인데 그거를 초청을 하면 되거든요. 사진 꺼내는 기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가 계신 혼을 초청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그 모사에다가 술을 붓는 것은 땅으로 가 계신 백을 초청하는 건데 그럼 땅에 가서 부어야 되는데 제사 지내다가 또 땅에 가서 술 붓고 이게 번거로우니까 땅을 좀 떠옵니다. 산소에서 띠하고 예, 떠와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띠를 꽂고 이렇게 꽂고 흙을 이제 모래 같은 것도 해도 되고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으면 이제 지하에 계시는 지기로 가 계시는 백을 이제 초청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오신 거라고요. 그렇게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꺼내도 아버지 계신다 뭐 이렇게 보듯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리운 사람 만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보고 싶은 사람 형제죠. 그래서 형제가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모여서 이제 그리운 사람이 모이니까 또 행복하고 또 가장 괴로운 게 뭐냐 하면 형제 싸움이라고요. 형제가 싸우는 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남하고 싸우는 거야 뭐 잊어버리면 되는데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싸우는 형제가 와서 제사를 지내면 화해가 됩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려서 싸우는 거지 제사 지내다가 아버지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형한테 미안해지고요. 동생한테 미안해지고 그래서 불행을 해소하는 방법이 또 제사고요. 그리고 제사라는 거는 이제 정말 축제니까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 거기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먹을 수 있는 음식, 쌀밥, 고기, 뭐 이런 거 생선 이런 걸 먹는 건데 요새는 그걸 안 먹는 음식을 이제 얹어놓거든.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요새 사람도 되게 먹고 싶은 거, 비싼 거 이런 거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학교 제자 한 분은 제일 비싼 광어회를 이렇게 올린대요. 그리고 맛있는 그 화이트 와인 그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전 이런 거 안 붙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제사날 기다린대요. 그게 제사의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면 다 화합하고 자리를 주고 뭐 이러면 제사 지내고 나면 허무하고 그래서 부인이 일 시키면 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광어회 뜨는데 부인이 일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두가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는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요. 여자들은 빠져라 이러면 안 되고 다 여고생도 다 절하게 하고 그리고 모두 음복을 하게 하고 이렇게 정말 기분 좋은 축제가 돼야 제사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의미를 좀 잘못됐는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살은 사람 섬기듯이 하고 없어진 분을 섬기는데 계시는 분을 섬기듯이 꼭 만났다는 느낌으로 이것이 효에 지극한 겁니다. 교사지일에 그 교회에 사당에 가서 이 사당은 아니고 이거는 저 사직당 이런 데 가서 제사 지내는 예는 상제 하느님을 섬기는 수단이 됩니다. 종묘에서 지내는 예는 선조를 제사 지내는 수단이 됩니다. 교사질에
하느님 섬기는 방법에 밝고 또 채상지의 요구는 채는 이것도 하느님 섬기는 제사, 상도 하느님 섬기는 제사, 또 시조 섬기는 제사,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의미, 이런 것을 잘 알면 나라 다스리는 것은 뭐와 같으냐? 시저 장, 손바닥 장자입니다. 손바닥 보듯이 쉽다. 이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가족이 화목하게 하려면 제사를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형제가 화목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온 나라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온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화목하게 하려면 당군 제사를 온 나라가 잘 지내면 우리는 다 한 핏줄이잖아. 이러면 화목하게 되고요. 온 세계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 제사를 온 세계가 함께 지내면 마음으로라도 온 세상 사람이 형제가 되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그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정치는 손바닥 보는 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도 그 기업 경영자들이 가족 경영인데 제사를 잘 지내는 기업이 있대요. 그러면 그 기업은 안 싸우게 됩니다. 가족들이. 그런 예가 있긴 합니다. 이게 제사를 지낼 때 예, 요즘 그 사진을 놓고 지내는 것 어때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감이 나면 더 좋습니다, 그게. 예. 예. 지방도 이제 좀 달리 써야 됩니다. 저는 맨날 학생 부군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장님이면 사장 부군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장관 부군 이렇게 쓰면 되고. 옛날에는 다 서민이었는데 농민이고 이랬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한 계급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민에서 한 계급 올라가면 뭐 여러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 학생이라는 건 성균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서민 아닌 것 중에 제일 부럽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쓰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아니, 그게 말할 소리지만 예. 우리 아들이 예. 3살 전에는 자기 엄마 사진을 잡고 갖다 놓고 지내더라고요. 예. 그러면 더 실감이 나죠. 괜찮겠다 옛날에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싶었는데 예. 옛날에 사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패로, 지방으로만 했는데, 그러면 더 실감이 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는 20장인데, 20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치 이야기가, 정치 방법까지 다 나오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20장 넘어가면 굉장히 심오한 하느님 이야기가 쫙 이어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늦으시겠습니다.